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레노드입니다. 요즘 테슬라 호재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식이 지속적으로 올라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즐거우실 텐데, 제가 핵심 뉴스 몇 가지 딱 정리해드리고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데 언제 또 날아가서 300 넘고 400, 500 가는지 딱 정리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되었어요. 46만 6천 대로 예상치인 44만 대를 크게 뛰어넘었거든요. 월가 예상 대비 5% 이상, 전분기 대비 1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83% 급등하였거든요. 인도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인도량이 늘고 있어요. 이번 분기 인도량은 또 역대 최대치고, 그리고 이 인도량에서 조금 깊게 보아야 할 게 대륙별 판매량이 돋보인다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등이었으니까 뭐 18만 대 정도 팔렸고, 중국에서는 73% 성장해서 9만 대가 팔렸거든요. 또한 유럽 쪽에서는 270% 성장하는 판매량을 보였어요. 즉 중국 기가 상하이 공장이 20년대 이후 최대치를 찍으면서 판매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저 정도 판매량 성장은 기가 베를린 또한 양산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가격 인하로 많이 팔린 거니까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하겠죠. 맞아요. 중요한 건 실적 발표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실적 발표에서 마진율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사전 설명드리자면 모델 S, X는 고급 차량으로 마진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1분기 모델 S, X 판매량보다 2분기에 19,000대로 거의 2배의 판매량을 보였어요. 즉 가격 인하를 했지만 판매량이 2배로 늘리면서 마진율 훼손이 훨씬 덜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가격 인하로 마진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2배로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에 실적은 여전히 괜찮고 마진율 훼손이 거의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판매량이 2배로 늘었으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차만 파는 게 아니고 FSD 또한 2연 매출로 인식되고 있고, 30억 하는 메가팩도 25년까지 품절이고 만들수록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 뉴스로 왜 언제 테슬라 주가가 날아가냐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적 발표 일, 그러니까 날짜입니다. 19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21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콜옵션부터 숏 스퀴즈, 감마 스퀴즈 등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뇌를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자면 테슬라 공매도가 한 1억 주 정도 되거든요. 콜옵션 매도자 경우 미국에서 한 계약당 100주 정도 하고, 이를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해서 의무상환해야 되는데 19일에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럼 주가를 상승하겠죠? 그럼 이 공매도 세력이나 콜옵션 매도자들은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가를 다시 매집해야 되거든요. 테슬라 주가를, 주식을. 그것 때문에 주식은 또 오르고 폭등한다는 거죠. 왜냐면 손실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적 발표했는데 마진율 괜찮았다. 그럼 주가 많이 올라가고, 그럼 숏 스퀴즈, 감마 스퀴즈 수급이 동시에 들어와서 20년대 하반기 테슬라의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낸 요인 중 하나인 것처럼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면 우리가 언제 주식이 날아갈 수 있는지 아는 거고, 우리가 하는 중장기 투자의 확신을 가지고 오래 가져가고 안 팔고 결국엔 높은 수익률을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 뉴스는 모델 3 프로젝트 하이랜드 사이버트럭 하반기 출시 예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모델 3 리뉴얼이랑 사이버트럭이 북유럽의 뉴질랜드에서 겨울철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3 페이스트 리프트 디자인이 약간 모델 S처럼 바뀌었고, 뒤쪽에 카모 디자인의 사이버트럭이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출시는 두 차 모두 이번 연도 하반기 될 것 같고, 모델 3가 지금 풀 보조금 받고 세금 혜택 받으면 내연 기관차 판매량 1위인 도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거기에 업데이트된 디자인과 성능이면 판매량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를 모았던 사이버 트럭 또한 이번에 하반기에 출시 결국에 하면 미국 같은 픽업 트럭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판매량이 엄청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 인도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분기에 50만 대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또한 테슬라 주식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소식은 점점 현실화되는 테슬라 충전 시스템 표준화입니다. 미 주정부 세 곳에서 테슬라 충전 시스템 NACS 도입 의무화를 발표했어요. 즉 미국 텍사스 같은 곳에서 테슬라 슈퍼차저와 경쟁하는 전기차 충전소 업체 또는 경쟁 왕성차 업체들이 자기들의 충전소를 지으려면 테슬라 충전 시스템 방식을 필수로 도입해야 된다는 거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국제자동차기술협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슈퍼차저의 표준화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대륙에서도 슈퍼차저가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슈퍼차저의 1년 수입이 6조 원 정도 돼요. 6조 원. 근데 이게 표준화되고 다른 업체들이 더욱 들어오게 되면 이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시했던 이 슈퍼차저 충전 관련해서 충전 수익은 물론이고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 메가팩 수요까지 실적에 도움을 주면서 주가 상승시키는 요인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자, 이렇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반기에 테슬라는 기가 멕시코 건설, 메가팩 생산하는 메가 플랜트 추가 건설, 슈퍼컴퓨터 도조가 완성되어 생산에 들어가는 등 하반기 이벤트에도 굵직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잘 보면 내년까지 테슬라 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투자 유지를 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테슬라 최신 뉴스와 하반기 이벤트 등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언제 왜 테슬라 주가가 또 날아갈지 잘 아시겠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테슬라는 호재 뉴스가 많고 유일하게 전기차 부분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미래로 바꿀 테슬라인 만큼 우리 주식 계좌도 테슬라 때문에 바뀌길 바라면서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